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생애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살고 싶은 나의 수요 부모 강사 정경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검지손가락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입 중에서 하나만 가르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다 코를 가리키셨어요. 모두 다 코가. 그렇군요. 모두 다 코를 가리키셨네요. 네, 코를 가리키는 거는 이렇게 향기를, 예쁜 향기를 이렇게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향을 뿌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모두 다 그런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그죠? 네,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가 보시는 것처럼 자녀와의 대화법이 소통인지 불통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모두 다 자녀가 계신가요? 그러시구나. 자녀들이 많으세요?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대화법 하면, 대화라 그러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대화는 그냥 대놓고 화를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혹시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 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으신데, 서로 이렇게 대화라는 거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서, 그러니까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나라별로 하는 게 많은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인디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10,000번을 반복하면 그 일이 꼭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강사가 엄청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처럼 어떤 게 뭐가 굉장히 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그 같은 말을 계속해서 10,000번을 진행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게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10,000번을 이야기해 보시고, 혹시나 나중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탈무드에는 말은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의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고 합니다. 저희가 칼로 가지고 베었을 때는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나고 그럴 텐데, 하물며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저희 자제분들한테 어떤 말들을 많이 들려주면 이게 씨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더 멋있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칭찬의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보다는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의 씨를 이렇게 심게 되고, 그 열매가 또 부정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존 다이아몬드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좋은 말은 우리의 근육 있죠. 좋은 말은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나쁜 말은 근육의 힘을 떨어지게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탈무드에도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2개다 라는 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조금 하고 듣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7대3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7대3 법칙. 그러니까 조금 전에 탈무드에서도 귀가 2개인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7대3의 법칙도 7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7만큼 들어주고, 3이라는 거는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10으로 봤을 때 7번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3번만 내 이야기를 해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근데 하시는 말들은 제가 이제 자제분들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말이 혹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말들을 해주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평상시에 자제분들하고도 이야기,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커가면서 잘 안 하게 돼요. 그쵸. 이제 커가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시간이 바쁘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가족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또 가족의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대화하는데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그런 회의를 한번 제의를 해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데 말에는 보시면은 향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여기 오실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 이제 다녔었을 때 여러 가지 향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나에게 좋은 향기가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있고 그런 향기가 있을 텐데 우리 말에도 그와 같은 향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는 좋은 긍정적인 단어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몸의 향기처럼 말의 향기도 좋은 향기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1, 2, 3 법칙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1은 무슨 법칙일까요? 1은 한 번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2는 2번 듣기이고 3은 3번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은 내가 상대방에게 딱 한 번만 말을 하는 것이고 자, 2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이고 또 3은 우리가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해서 서로 맞장구를 쳐주는 게 바로 1, 2, 3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화법에서도 이 1, 2, 3 법칙에 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3가지의 커다란 힘이 있거든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 3가지의 힘이 있다니 그게 무엇일까 궁금할 텐데 그 3가지의 힘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각인력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견인력이고 3번째는 성취력인 거죠. 자, 각인력 하면 무엇일까요? 각인하면 뭔가 머릿속에 어떤 말과 행동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견인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끌고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끌고 오는 에너지도 있지만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나에게 끌고 오는 데는 항상 에너지를 발생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취력입니다. 자,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각인도 해보고 견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성취력을 가져오는 거죠. 저는 이제 강사가 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운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도 하면서 한 10년, 10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천직이었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 생활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부모교육 강사가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 거죠.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저에게는 각인이 됐었고 또 그 말이 저의 꿈을 끌고 왔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부모교육 강사로 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엄마의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엄마가 어린이집 교사가 돼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라면서 저희 딸도 둘 다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딸에게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이 1, 2, 3 법칙처럼 말이라는 거는 정말 각인력도 있고 견인력도 있어 성취력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1, 2, 3 법칙으로 가지고 대화법이 무엇인지 또 자녀와의 대화 또 손주와의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동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 보실까 봐요. 저 얼룩말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얼룩말 생김새도 괜찮고 여러 가지 내가 얼룩말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 모두 생각하셨죠? 네. 자, 얼룩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이제 대부분 봤을 때 얼룩말에는 저희가 이제 하얀 바탕에 검정 줄을 그어서 얼룩말의 무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검정 줄에다가 흰 줄이 이렇게 생겨서 얼룩말의 무늬가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얼룩말을 보면서 어때요?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든가 손주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도 나의 생각과 어떤 거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너 왜 할머니랑 생각이 다른 거야? 아니면 너는 왜 엄마랑 생각이 다른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우리 손주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그냥 그대로 믿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대방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남편과 이제 가장 다른 게 등산에 관한 생각입니다. 저는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갈 때도 산 밑에 딱 집을 얻어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됐는데 저는 제 꿈이 거기를 이사 가면서 우리 남편하고 매일 아침 아니면 정말 토요일 날 주말마다 등산을 하면서 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산이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일주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는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 그럼 나는 주말에는 쉬고 싶은 거야.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향상 저는 ESTJ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으로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녀야지 에너지를 얻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성향인데 저희 남편은 I예요. I.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래야지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등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남편의 의견을 따라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등산을 언제 갔느냐? 작년에 새해 첫날 딱 한 번 가고 한 번도 못 간 거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등산을 포기하고 산책을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매일매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막내 아이가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어. 나도 엄마랑 같이 새벽에 운동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잘 됐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래, 운동을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런데 아침마다 10km를 걸었으면 좋겠대요. 그 먼 10km를. 아니, 시간이 1시간 20분? 뭐, 실제로 걸어보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그걸 매일같이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략하게 한 30분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1시간 20분이라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 저희 아이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도 이제 좀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아침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못했던 대화들을 딸하고 많이 할 수 있었고 딸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는 그렇게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나는 우리 땡땡이가 어쨌으면 좋겠어 라고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딸아이도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딸아이랑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면 상대방이 말할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랬었구나. 이렇게 대꾸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랑 이야기할 때, 뭐 친구분들이랑 누구랑도 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꾸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좋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호응을 해주니까, 신이 날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봤을 때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요즘 직장 생활 다 힘들잖아요. 종류에 상관없이 다 힘든데 직장 생활 하고 와서 이제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시큰둥하게 있으면 남편이 말할 힘이 안 나겠죠. 남편한테 그래 그랬구나 그래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았구나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이 힘이 나서 더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나는 엄마랑은 대하고 싶은 사람,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각자 굉장히 큰 보물이 있고 소중한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보물들을 어디다가 간직하시나요? 아무데나 막 놓고 그러진 않죠. 나만 잘 볼 수 있는 곳,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귀한 곳, 뭐 그런 곳에 보관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그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와 똑같아요. 그러니 어떤가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너는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뭐든지 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보물지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오늘 또 이렇게 늦잠을 잤어?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자꾸 이제 어떻게 소극적인 아이가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지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는 손주, 손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찾아가는 보물 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은 무슨 지도다? 보물 지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와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주와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 경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우리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왠지 손주는 나에게,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손주의 마음을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경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할머니가 손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 하루 이랬어요. 유치원에서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를 해줄까? 그렇게 할머니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손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손주가 친구랑 그렇게 지냈단 말이야? 우리 손주는 왜 그렇게 지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그 손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겠어 라고 스스로 이제 할머니가 생각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손주가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손주는 한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친구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어디를 가지? 뭐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랑 또 누구를 갈까? 어제는 저번 주에는 산을 갔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신이 피곤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힘들어요. 몸이 너무 이제 나이도 드시면 물론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심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땡땡아, 내가 오늘은 엄마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했더니 내가 이 시간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다음에 들어줘도 될까? 라고 아이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엄마는 내 이야기도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손주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면 그때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똑같이 땡땡아, 준서야, 오늘은 내가 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할머니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옥신거려서 들어줄 수가 없어. 나중에 들어도 되겠니? 나중에 들어줘도 되겠니? 라고 자기 마음을 손주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할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는 단계에는 크게 5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5단계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 가장 아래 단계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도 아니면 자녀분들이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단계는 가장 아래 단계,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윗 단계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자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척은 해요. 그랬어? 그랬구나. 뭐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듣는 척은 하는데 도대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뭐 시장통도 아닌데 음식도 골라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을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 때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위의 단계는 또 뭘까 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주의 이야기며 자녀의 이야기며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랬구나. 그랬어?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다. 그러면 바로 위의 단계가 뭘까? 바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바로 이게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자, 경청이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그 감정에 내가 하나도 보탬도 없고 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솔직히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온전히 이렇게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파악해서 들어준다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감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까지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청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봤고 경청의 5단계도 쭉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인내심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가요? 인내심이 좋은가요? 이게 인내심이 부족해서 끝까지 오랫동안 듣지 못해요.
듣다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점점 듣다가 처음에는 친구들 이야기하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야기를 하면 그랬었구나 응원도 해주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더니 강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러더래. 또 우리 아이에게 맞장구도 잘 쳐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댁에 가서 우리 자제분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듣고 한참을 들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결국에는 나의 인내심은 바닥을 나고 우리 아이에게 결국에는 화를 내고 마는데, 자, 화내는 부모들. 그러면 이렇게 경청을 하다가 우리가 화를 내는 부모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봤습니다. 우리 화내는 부모들은 크게 3가지의 원인 때문에 화를 냅니다. 첫째는 목적성, 두 번째는 명백한 대상, 세 번째는 뭐 할까요? 자기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3가지 때문에 크게 화를 내는데요. 보시면은 첫째는 목적성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가 돼줬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을 우리 아이가 해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죠. 또 명백한 대상이라는 건 어떤가요?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이예요. 우리 딸아이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셋째로는 우리 집이 어때요? 되게 편안한 내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부모의 특징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잔소리가 심하다. 둘째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넷째, 목소리 톤은 점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남의 아이와 비교할 때.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 부모의 특징은 되게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소리도 심해지는 것 같고, 또 화가 나다 보면 목소리 톤이 점점점 높아져요. 말은 점점 빨라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가장 좀 안 좋은 게 4번째죠.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나 비교를 당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당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남편 이야기가, 그럼 옛날에는 비교를 많이 했지.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약간 위안이 된 게, 그럼 오늘날은 좀 바뀌었다는 뜻인가? 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살짝 기분이 좋았었는데,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당했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빴지. 뭐 형부는 어떻고 땡땡이 아빠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느냐.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 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집에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 땡땡이 너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보물지도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런 말을 듣는, 부정적인 말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방금 이렇게 막 화를 내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언어 폭력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폭력하면 언어도 폭력이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거든요. 우리가 내랑이라고 해서 자방과 우방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내랑과, 그 다음에 해마, 우리 이렇게 기억을 담당하고 감성의 중추인 우리 해마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의 폭력에 노출되게 되면 내랑과 해마가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쭈그러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사회성 발달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에게 언어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에게도 언어 폭력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언어 폭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모들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너무너무 싸우고 싶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 그럴 때는 남편과 잠시 외출을 하세요. 땡땡이 아빠, 나랑 같이 저 슈퍼 좀 갈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서 가서 그냥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언어폭력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겠지요. 우리가 16세, 16살 이전에는 우리가 17만 3천 개 정도의 부정 언어에 그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긍정어는 16,000개 정도밖에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는 17만 개를 듣는데 긍정어는 16,000개밖에 듣지 못하니 이걸 아무리 부정어를 덮으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긍정어를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폭력에 그런데 노출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또 이게 2차적으로 신체 피해까지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폭력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가 나를 봤을 때 우리 부모와 같이 부부가 대화를 하는 부부가 대화를 하는 이게 아이들의 모습에 예쁜 모습으로 긍정적인 단어만 비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MBC에서 32주년 기념으로 한글날 특집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밥이 있어요. 밥을 막 해가지고 한쪽, 두 쪽 이렇게 담아서 실험을 해봤어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나 모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두 개의 말에 다른 말을 해보자. 한쪽에는 긍정어를 많이 해. 예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려주세요. 또 한쪽에는 미워, 나빠, 너 그것밖에 못해? 라는 부정어를 계속 들려주세요 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한쪽에는 하얗고 예쁜 누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저렇게 색깔도 어두운 어때요? 곰팡이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말을 해주지 않은 그 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심하고 무관심하게 놓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거기에는 악취도 나면서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 둘째는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래도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단어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해봤냐면 단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20대 청소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30명 정도를 모아서 실험을 해봤는데 자, 30개의 단어를 쫙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배열을 해놓고 처음에 이분한테 늙음에 관련되는 그런 단어, 노인에 관련되는 그런 단어를 쫙 펴놓고 자, 시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참가자들은 문장 만드는 게 오늘의 미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럼 대기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기실로 막 갔어요. 그런데 실험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그 실험을 끝내고 딱 와서 그 시점부터 밖에 대기실에 가기 전까지 40m의 길이를 이제 재는 거였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에 관련되는 30개의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걸음걸이는 어떻게 되는가 실험하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요? 걸음이 당연히 느려졌겠죠. 이분들이 걸음이 평균적으로 2초 정도가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음에 관련되는 실험을 또 해본 거예요. 젊음에 관련되는 단어를 딱 30개로 모아놓고 자, 여기에서 한번 3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퇴장을 했었는데 대기실까지 가는 시간 또 40m를 걸음을 이렇게 시간을 딱 측정해 봐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이번에는 2초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어를 보고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노인에 관련되는 단어를 듣고 났던 사람들한테 실험을 다 끝나고 실험실에 대기실로 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왠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힘이 빠고요. 걸음도 늦어지고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음에 관련되는 단어를 들었던 분에게는 어떠셨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힘이 나고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이 평균적으로 2초가 빨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말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아까 언어폭력이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아주 어릴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조부모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긍정적인 자아를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말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단어 그런 걸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보물지도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칭찬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보약을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웃음은 어떨까요? 웃음은 뭘까요? 입으로 듣는 그런 보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우리 아이가 자신감도 잘하고 좋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칭찬은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죠?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에 저희가 이제 5가지 방법을 가졌어요. 그 칭찬에는 가장 아래 단계는 직접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A가 B에게 땡땡아 넌 정말 잘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고, 자, 그 위에 단계는 제3자에게 해주는 거죠. 나는 C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B한테 이야기해서 C가 글쎄 그렇게 잘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B가 C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3자를 통한 직접적 칭찬법이고요. 세 번째는 인정해주는 칭찬법이에요. 누구가 나에게 경수가 넌 정말 뭘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봐준다니 고마워 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단계는 돌려주는 칭찬이에요. 너가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나도 너무 고맙고 그런데 너도 이런 일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돌려주는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칭찬법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나요? 대부분이 잘 못하세요. 다른 분한테는 우리 애한테도 잘해, 손주한테도 너무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칭찬을 잘 못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색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지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경수가 너 정말 잘해. 넌 정말 멋지다. 이렇게 토닥토닥 칭찬을 해준 게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자, 제가 남아프리카의 바벤바족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이 바벤바족에는 이렇게 범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범죄가 왜 줄어들었지? 생각을 해보면 칭찬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여기 부족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그 아이를 저기 뺑 둘러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놓고 그 사람의 착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정말 착하잖아. 작년에 우리 지붕이 고장났을 때 너가 막 고쳐주고 그랬잖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칭찬을 막 해주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족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잔치를 크게 하면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칭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격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격려는 장점을 강점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무엇일까? 칭찬도 너 잘했어 이런 거 같고 격려도 그냥 그랬었구나라는 별 차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자전거의 앞바퀴처럼 격려는 자전거의 뒷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체의 차이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을 해줄 때 그 부모는 칭찬해주는 사람은 부모인 거고 받는 사람이 격려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준다는 거는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겠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이게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가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해주는 게 인정인데요. 인정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고 또 결정을 해주고 긍정적인 단계에 있고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열정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무 잘했을 때 잘한다 그러고 인정을 해주는데 어떤 걸 못했을 때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해. 그러면 너 가난하잖아. 이러면 그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죠? 아이들한테 너 공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야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 경우에 그거를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아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평균 10점을 올리고 싶었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서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 아이에게 열정이 생기는 건 너무 좋거든요. 열정이 생겨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밝아질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아이에겐 열정이 생긴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우리 손주들이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격려되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됐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웃집이나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말을 격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우리는 달력에 보시면 가장 먼저는 일입니다. 그죠? 일부터 시작하고 하루는 또 아침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이룰 거야. 큰 걸 해낼 거야. 이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 어떤 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저처럼 부모교육 강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지난날의 삶도 쭉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람이 얼마까지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은 모르는 것처럼 누구도 모르지만 나의 미래의 첫날은 언제예요?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고 오늘 지금 이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나는 이 시간 나의 남은 삶의 첫날인 오늘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꿈이 많은 우리 아이들, 꿈이 많은 우리 손주와 손녀들에게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날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이 되는 단어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단어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와의 대화 소통인지 불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손주와에 대해서도 소통이 되지 않도록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1, 2, 3 법칙입니다. 1은
내가 한 번만 말한다. 2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2번 듣는다. 3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쳐준다. 그런데 그 맞장구를 쳐줄 때는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2번 들을 때는 어때요? 경청을 자꾸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청을 할 때 경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 그 보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막 딴 사람의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요걸 또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우리가 경청이 안 되는 그 이유가 5가지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가족이랑 대화를 할 때 그렇게 경청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훈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마무리 단계에도 있어서도 경청도 가장 5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였었죠? 맞습니다. 공감적 경청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하고 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랑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집에 돌아오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나는 집에 가면 나의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손주들도 그렇겠죠.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 뭐 따로 이렇게 옆집에 살거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많이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손주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너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가요? 나는 할머니 집 또 가고 싶어. 또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할머니를 만나고 싶고 만나면 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녀분들과 손주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